안녕하세요, 오은임장입니다. 오늘 임장해볼 지역은 광명 뉴타운입니다. 광명시의 대장 지역은 단연 철산동이었지만 그 뒤로 가파르게 따라오는 지역은 바로 광명동이고, 이런 광명동의 성장 모멘텀은 바로 뉴타운 사업입니다. 그만큼 광명 뉴타운은 시시각각 입지가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광명 뉴타운은 어떤 모습일지 저희 오은임장이 임장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광명 뉴타운은 위로는 서울시 구로구가, 오른쪽으로는 철산동과 하안동이, 아래로는 노은사동과 시흥시가, 왼쪽으로는 서울의 구로구와 부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광명 뉴타운은 뉴타운이라는 컨셉 아래 전 지역이 신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광명의 대장자리를 두고 철산동과 다툴 여지가 있는데요. 그럼 오분임장 경기도 광명시 광명 뉴타운 편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전체 인구는 27만 9천 명 수준이며, 이 중 광명 뉴타운 권역인 광명동에는 대략 8, 9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세대수 추이를 보시면 과거 2010년엔 엄청난 상승을 보였지만 이후 현재까지는 거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전출입을 보시면 전입은 구로구, 금천구, 시흥시, 부천시, 안양시 순으로 많고, 전출은 시흥시, 구로구, 안양시, 부천시, 금천구 순으로 많습니다. 즉 광명 뉴타운이 있는 광명시는 구로구, 금천구, 시흥시와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의 공급량은 올해와 내년 상당히 많은 공급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역시 대부분의 물량은 광명 뉴타운에 있는 광명동, 그리고 주공이 재건축되고 있는 철산동에 몰려 있습니다. 현재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미분양을 보시면 완전 제로의 수치를 보여주며, 그만큼 공급은 많지만 미분양은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구로구는 작년에도, 올해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의 공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천구 역시 작년은 물론 올해와 앞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공급량인데요. 마지막으로 시흥시는 올해, 내년, 내후년 모두 공급이 수요 대비 절반, 그나마 2017년이나 되어야 입주가 늘어납니다. 정리하자면 광명 뉴타운에 있는 광명시 자체적으로는 공급이 많지만 인근 주요 지역들인 구로구, 금천구, 시흥시 모두 공급이 많이 부족하여 수급에 있어서 크게 힘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광명 뉴타운과 철산주공 재건축 모두 신도시 택지가 아니라 재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공급 역시 제한적이라는 점도 수급에 있어서 우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의 상권을 확인해 보시고요. 광명동의 광명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인데요. 이곳에는 광명시장을 비롯해서 오래된 업장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병원, 카페, 프랜차이즈 등의 선호 상권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길이 좁고 차량이 붐비는 건 역시 그런 이미지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상권은 오른쪽 철산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 상지라고 부르는 철산동 상권이며, 광명 뉴타운에서는 추후 12구역 등이 사실상 철산 역세권이라 12구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를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원가를 확인해보시면 하원가는 광명 사거리역 인근에는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광명시에서 가장 큰 학원가는 철산동과 하안동에 포진되어 있으며, 학군 역시 철산동이 가장 우수합니다. 이렇다 할 우수 학업 성취도의 학교는 없으며, 철산중, 진성고, 광명북구, 소화고 등은 모두 광명 뉴타운에는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의 특성상 신축 단지들이 모두 자리를 잡는다면 어느 정도의 하원가는 형성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명시의 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철도를 보시면 광명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지하철 7호선이 왼쪽의 천왕역에서부터 지나와 광명 사거리역과 철산역을 거쳐 가산, 이수, 반포, 노년, 강남구청, 청담을 지나갑니다. 이외에 광명 뉴타운 1구역과 2구역은 1호선 개봉역 접근성도 어느 정도 있는데요. 1호선 자체가 선호되는 노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굳이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광명역에서 KTX와 1호선 이용이 가능하며, 추후에는 이곳에서 신안산선과 월판선이 개통될 예정이라 광명 뉴타운 입장에서는 코앞은 아니더라도 버스나 자차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환승할 수 있습니다. 광명의 도로교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속도로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제2경인 고속도로가 각각 남북축과 동서축을 형성하며, 평택-파주 고속도로가 점차 완성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남북축이 생길 예정입니다. 광명 뉴타운 내부에서는 오리로가 광명 뉴타운의 가로축을, 광명로가 광명 뉴타운의 세로축을 지나가며, 두 대로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뉴타운 사업이 필요할 만큼 도로가 작고 붐비는 편입니다. 광명 뉴타운의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명동의 광명시장과 롯데시네마, 이마트, 광명동의 스피돔, 광명시 도서관, 고척동의 고척 스카이돔과 구로성식병원, 철산동의 광명시청과 법원, 철산동의 광명성해병원, 하안동의 광명종합운동장과 뉴코아올렛, 소화동의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제 호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호재입니다. 첫 번째는 GTX-D입니다. 수도권 최대 교통호재, 광역급행 철도인 GTX의 D 노선이 광명 뉴타운의 아래쪽으로 지나갑니다. 현재 GTX-D는 2노선과 일부 라인을 공유하는 Y자 노선이 구성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Y자로 갈지 아니면 단독으로 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광명 스피돔 인근에 광명 시흥역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스피돔 쪽으로 역이 신설된다면 교통 인프라가 빈약한 광명 뉴타운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안산선과 월판선입니다.
신안산선은 안산에서 출발하여 광명역을 지나 가산, 여의도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 사업이며 월판선은 월곶에서 출발하여 광명역을 지나 인덕원, 판교로 이어지는 경강선의 복선 전철입니다. 신안산선은 2026년, 월판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합니다. 아쉬운 건 광명역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가 맞지만 광명 뉴타운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개발 호재입니다. 첫 번째는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입니다. 광명과 시흥 일대의 신도시와 일자리를 같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용인은 16만 명을 목표로 하는 신도시이면서 3기 신도시라는 컨셉에 맞게 일자리를 넣어 자족시키겠다는 건데요.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로 광명 시흥선을 넣는 등 교통 인프라 역시 개선 예정입니다. 광명 뉴타운 입장에서는 근거리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간접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명 뉴타운 그 자체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 진행되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최초에는 2009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2015년, 2016년입니다. 대표적인 단지들로는 북쪽의 1, 2, 4, 5구역, 남쪽의 9, 11, 12구역들로 나머지는 이미 입주를 하였거나 지정 해제된 곳들입니다. 오분임장이 항상 말했지만 뉴타운은 입지 자체가 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직접적인 호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광명 뉴타운에서 3곳의 아파트를 꼽았습니다. 광명 뉴타운은 구축, 준신축, 신축, 분양권 상태 등 다양한 아파트 상품이 존재하는 만큼 특정 단지에 대한 추천이라기보단 현재 광명 뉴타운의 진행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단지들로 선정했으니 이를 참고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2025년 11월 준공 예정의 신축으로 총 1957세대의 대규모 단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3구, 4구, 5구, 7호, 84, 113 타입 등 소형부터 중형까지 다양하게 분양되었으며 5억 1,800만원에서 17억 9천만원까지 분양가가 책정되었습니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즉 광세나는 4구역이 재개발된 단지인데요. 광명 사거리역 북쪽의 뉴타운 구역들 중 대장급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쪽에선 역과 가장 가까운 단지이며 광명시장을 바로 아래 품고 있고 초등학교는 밑에 광명초 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광명초는 커진 수요에 대비하여 개축 중에 있습니다. 4구역 광세나와 오른쪽 5구역 광명 자이스 SK뷰는 서로 비교가 많이 되는 단지인데요. 5구역 대비 4구역은 상대적 평지이며 여기도 가깝기 때문에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에게 더 선호되는 곳입니다. 다만 분양가가 다소 비싸다는 평은 있었지만 전타입 계약이 완료되며 이에 대한 논란을 증식시켰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2017년 입주 예정의 신축으로 총 1,509세대 대규모 단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9구역이 재개발되는 단지이며 3구, 4구, 5구 타입 등 총 533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바로 역세권과 평지라는 점입니다. 광명 뉴타운의 구역들의 절반 이상이 광명 사거리역, 철산역과 거리가 먼 만큼 광명 사거리역까지 도보로 10분 내로 갈 수 있는 해당 단지는 특장점을 가져갑니다. 또한 GTX-D의 광명 시흥역이 아래 광명 스피돔 쪽으로 예상되고 있어 GTX 역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경사가 많은 광명의 특성상 평지 아파트는 희소하다고 할 수 있는데 9구역의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광명 뉴타운 사업지 중 가장 평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근으로 초등학교, 목감천, 재래시장, 근린공원 등 정주 인프라도 훌륭합니다. 곧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청약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광명 한진타운입니다. 광명 뉴타운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드리는 단지는 한진타운입니다. 1997년시의 구축으로 총 1633세대의 대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2,100만원대입니다. 구평기준 7억에서 8억의 호가를 보이며 실거래 최고가는 9억 원입니다. 광명 뉴타운은 뉴타운이라는 이름에 맞게 대부분 재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귀축 아파트는 많이 없거나 워낙 세대수가 적은 단지들 뿐이었는데요. 한진타운만큼은 유일하게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로 뉴타운 내에 있습니다. 물론 1990년대식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구축이라는 단점, 또 인근으로 재래시장이나 구도심 상권이 위치하여 호불호가 갈리기는 합니다만 이밖에 입지만큼은 나름 인정을 받는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명 남초를 바로 앞에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광명 사거리역이 광명 뉴타운의 다른 구역들보다 더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 9구역의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그리고 11구역 등이 완성된다면 인근의 인프라는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광명시의 광명 뉴타운을 임장했습니다. 광명은 웬만한 서울의 하급지보다 더 상급지 취급을 받으며 사실상 준서울이라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데요. 광명 뉴타운은 이런 광명의 좋은 입지를 한 단계 더 상승시켜줄 좋은 재료이며 현재 광명 뉴타운이라는 호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뉴타운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다시는 구시가지였던 광명의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이며 가격 역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지금까지 수도권의 뉴타운 사업은 모두 성공을 거뒀던 만큼 광명 뉴타운도 이제는 철산동과 함께 광명 전체에서 대장 자리를 놓고 싸울 예정입니다. 과연 광명 뉴타운은 다시금 경기도 빅4의 자리를 공고히 하며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올라간 공사비 등으로 약간의 힘든 시간을 보낼지 오분임장 광명시 광명 뉴타운 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의 광명 뉴타운 임장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지역을 달아주세요. 오분임장이 5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